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은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가족 할인, 통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제공이 됐는데 이 부분이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돼서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단순히 가족으로 묶어서 보험료 할인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 중대 질병에 걸려서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까지 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품 특징, 결국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통상 이런 좋은 특약들이나 좋은 조건들이 상품에 담기게 되면 보험사 간 경쟁으로 인해서 또 더 좋은 조건들을 담은 상품들이 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시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상품들, 이런 이제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담보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회사별로 차등을 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컨설팅의 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가족 간 할인이 형제 자매로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제도 시행으로 4만 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이제 고객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도도 제한이 되는데요. 주 2회, 연간 15회로 한도가 제한이 되고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24회까지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본인 부담률일 텐데요.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5%만 보장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실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 실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되레 4세대 실손은 비급여랑 급여로만 구분을 한다면 되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경우는 고객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는 30% 본인 부담률을 냈지만 관리급여로 들어가게 돼서 급여로 적용을 받는다라면 20% 본인 부담률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세대는 다르죠. 5세대는 급여 부분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자기 부담률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본인 부담률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결국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률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큰 거를 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95%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도수치료 비용에서 95%를 제한 5%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방침을 따른다라면 5%만 5세대 실손에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만기 지났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은 만기 이전이고 사망한 것은 만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냐 마느냐 싸운 거죠. 해당 약관은요.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분분한 거죠. 즉 보험 기간 중이라는 이 수식어가 교통재해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싸운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결국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결국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도 해석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국 교통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났다라면 이후에 만기가 지나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해석이 정말 분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분명히 약관의 해석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적용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투자시장이 좋다 보니까 안전자산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은퇴자산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시퀀스 리스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변액보험 판매 강의를 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통상 적립을 하는 기간이 있고 거치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은퇴 이후에 이제 그 자산을 꺼내 쓰는 건데, 적립 기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거죠. 주식 반영비를 좀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치 기간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등락에 따라서 적립금 규모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이때는 주식 반영 비율을 좀 줄여가라, 그리고 은퇴가 가까우는 시점에는 많이 줄여라 라고 하면서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요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자, 5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은퇴를 하는데 매년 2,400만 원씩 꺼내 씁니다. 뭐 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5% 났다고 가정을 하는데, 투자 수익이 안 좋은 시기가 앞에 있게 되면 결국 15년도 안 돼서 5억이라는 자산이 소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수익이 안 좋은 시기가 뒤쪽에 있으면 20년 꺼내 써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즉, 똑같은 평균 수익률을 낸다라고 해도 투자 수익이 안 좋은 시기가 앞에 있게 되면 그만큼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위험성을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님 은퇴 자산의 컨설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즘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그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최근에 초대형 지혜가 무려 4개나 늘어났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고작 4개 아니고 무려 4개? 자, 왜냐면요, 대한민국의 지혜 수는 약 4,5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지혜는 25개밖에 안 됩니다. 0.5% 수준이죠. 그런데 이 수가 무려 4개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바로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룰에는요, 정착지원금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시장에서 펼쳐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룰의 시행,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결국 시행하게 된 근본 원인은 선의의 고객 피해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 GA들 또는 원수사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잘 찾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능력 있는 GA들 그리고 좋은 GA들이 좀 더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컨설턴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권 전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